결론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는데 서민들한테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죠?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 안녕하세요. 드림문선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그 말들이 많죠?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워낙 주택 가격이 지금 6월 이후에도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조금 이제 주택 가격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출 총량제, 대출 총량제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언론상으로는 접해 보시면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은행권에서부터 지금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금 많이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자, 근데 오늘 날짜,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날짜가 8월 24일인데요. 오늘 날짜로 뭐 월세, 그러니까 청년들 월세 부담이 좀 크니까 이 월세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라고 또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는 하고 월세는 무이자 대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신문기사 한번 볼게요. 신문기사 한번 보면요. 자,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잴다. 무차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는 비명.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강공방침에 시중은행 등 각 금융권이 잇따라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출 중단은 뭐 한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조치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지금 저축은행, 농협 지금 대출 축소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거의 다 뭐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도 지금 이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금융권의 대출 중단 조치를 보면 농협은행은 뭐 신규 대출 안 하겠다. 신규 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업자 대출까지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은행은 이제 9월까지 중단하고, 뭐 제1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주담대출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했죠. 최근에 그 신용대출 한도도 지금 줄였죠. 신용대출. 지금 신용대출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사실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9억이라는 40%,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은 이제 추가로 20%, 그 다음에 15억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보통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좀 매입을 하려는 수요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지금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사실은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을 보면은 2020년 말하고 2021년 7월에서 약 한 25조 가까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대출을 지금 이제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지금 이제 꽉 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한 문제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제점이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 및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담대 대출이라던가 이게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정책적인 실패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정책적인 실패가 뭐 사실 뭐 100%죠. 정책 실패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처음부터 해줬으면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세금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잡겠다. 다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기존에도 지금 대출 규제 했었잖아요. 아까 제가 같이 뭐 9월에서
9억 이하 구간, 그 다음에 9억부터 15억 구간, 그 다음에 15억 이상 되는 거, 또 기존에 대출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70%까지 대출이 나왔었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더라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전세가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예, 잡을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피해는 누가 보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5억 이상은 그 대출 안 나오죠? 그죠? 아, 이건 좀 오타가 났네요. 이제 대출 규제가 아니라 15억 이상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영향이 없죠. 뭐 대출 못 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뭐 이것도 제가 적어 놨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이 15억 이상을 뭐 고가주택으로 볼지는, 예, 지금 강북의 웬만한 지역들도 사실은, 예, 33평형대 기준으로 다 15억 넘어갔죠. 예, 15억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가주택에 대한 시장, 이 고가주택 시장은 영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7월에 우리가 DSR 시행했거든요. 이 DSR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차주가 이제 대출을 받았던 그거에 대한 원리금에 자기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소득으로. 자,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7월 달에 DSR 40%가 시행이 됐지만 뭐 주택가가 잡혔나요? 안 그랬죠? 예,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주담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사업자 대출도 다 막혔습니다. 특히 개인으로 하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서민주택을 많이, 그러니까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빌라 시장이잖아요. 빌라 시장. 자,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공급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는 빌라 업자들이죠. 예, 빌라 업자들. 자, 그런데 지금 이 개인 사업부터 이제 개인 사업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이제 법인이라던가 회사를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보통 개인 사업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막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서울에 서민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공급은 누가 하냐 이거죠. 공급은. 예, 공급을 뭐 누가 하냐 이거죠. 예.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뭐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뭐 실현 불가능해졌죠. 예, 많은 부분들이 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공공으로 가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야, 그러니까 공급은 누가 하냐 이거죠. 공급은 특히나 서민들의 주거에 직결돼 있는 이런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냐 이거죠. 가뜩이나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서울 도심의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불장이에요. 불장. 예, 불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큼 뭐 개발 압력 높고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 가면은 물건들도 많이 없습니다. 빌라까지도 이제는. 예, 그런데 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이 빌라 시장, 이 빌라에 대한 공급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누가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대출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어찌됐든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15억 이상은 어차피 대출 안 나와서 이 고가시장에 대한 영향을 없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DSR 40%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자 대출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지금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신용대출 규제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 그죠? 예, 실수요자 서민만 고통을 받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도 지금 막아놨고요. 주담대도 점점 죄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예. 그러니까 서민들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지금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또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는데 서민들한테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죠?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오늘 날짜로 신문을 보면 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예. 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종합대책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예,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진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아니 지금 집값 잡으려고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무이자니까는 이 월세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월세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지금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월세가 그럼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시장도 오르는 거예요. 자, 근데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진다면 또 매매가도 상승을 하는 거죠. 아니, 한쪽에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월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무이자 대출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청년들이 거주하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월세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주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 수익 만약에 월세로 돌리게 되면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하방 압력을 상당히 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택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주택시장에 가격이 더 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무이자 대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이 있죠. 그죠? 예, 기준이 있잖아요. 자, 기준이 있게 되면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월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가죠. 그 다음에 이 전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세에 대한 주거 비용하고 전세에 대한 주거 비용을 보면 전세에 대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낮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통계치로 보면은 월세에 대한 주거 비용이 지금 전세에 대한 주거 비용보다 3배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목돈 모아서 전세로 그래서 매매 시장으로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은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거 사다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생 월세로 거주하겠죠. 그렇죠? 예, 무이자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월세에 대한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정말로 요즘 청년층들 많이 어렵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물론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거는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주거 사다리를 점점 끊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예, 물론 이제 우리 청년층들을 위해서 2030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거긴 한데 또 하나는 월세 무이자 대출은 어떻게 보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겠죠. 그렇죠? 5천만 원 이하가 월세 무이자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맞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하. 그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무이자 대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또 단점도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주택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또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서 또 이제 월세 가격을 올려놓는. 예,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은 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서민주택이 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얘네 또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상당히 좀 악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가 이제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아주 선선하고요. 예, 여러분들
근데 좀 깝깝하시죠? 예, 요즘 계속 이렇게 뭐안 좋잖아요. 예, 깝깝하시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예, 기운 내시고 힘 내시죠. 예. 자, 항상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예, 상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02-567-1288 저희가 이제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 예, 저희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예,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와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의 바른 예, 길잡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